시간 고생하시고 죄송합니다.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화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가만히 제가 더듬어 보니까 이게 최근 일이 아니고 한 지방선거 전쯤인가 2018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쯤에도 지역사회에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좀 유포됐던 얘기 같습니다. 어느 쪽에선가. 그런데 저는 지금도 화성 드림파크 어제 제가 화성 드림파크 그래서 저희가 무슨 요즘에 하도 파크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 정말 아파트 공사 현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확인해 봤더니 화성 드림파크를 쳤더니 화성 드림파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화성이 아니고 어디 안동인가에 있고 저 파주에 있고 그런데 정작 화성에는 화성 드림파크를 치면 유소년 야구장이 나옵니다. 왜 주목하는가 이래. 그러니까 그 현장에 대한 이 오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점의 차이 또 조금 전에 김영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제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대단히 억울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걸 싹 전혀 무시하거나 못 들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까지 뭐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주변에서 체크를 하고 그 뿌리를 잘라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게 불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얘기가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제가 거기에 쓸 시간은 없습니다. 네, 사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픈 부분인데요.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PPT를 보면은 이제 1분위 소득 증감률을 보는 건데요. 2018년과 2019년 보시면 1인 가구를 뺀 통계청 통계로 보면은 2018년까지 1분위 소득이 줄다가 2019년에 4.0%포인트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10%포인트가 증가를 합니다. 1분위 소득이.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5분위 아닙니다. 그 전. 네, 5분위 배율 증감률을 보니까 2019년에 역시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5분위 배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지난해에 나타났다는 거죠. 1인 가구를 포함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통계청 통계는 1인 가구를 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청 통계와 비교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소득 개선 효과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리고 이런 어떤 바탕 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역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자영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소득 성장의 실패로 뭐 자영업이 어려워졌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자 소비 패턴의 변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 거래액인데요. 2015년에 50조가 안 되던 것이 지난해 122조. 이거는 11월까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계산하면은 제가 봤을 때 거의 150조 원 가까이 됐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 밑에 그 비중은 소매 판매액에서 이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2015년에는 13%에 불과하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구매 행위가 집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영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펴왔죠. 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상가 임대차 10년간 계약 보장하는 것, 제로페이 도입하는 것, 또 사회보험 근로장려세제 확대하는 것, 또 그리고 자영업까지
한국형 실업 부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런 안전망 정책을 펴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거래액이 100억 원 증가할 때 소매업체가 8.2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1조가 늘면 8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10조가 늘면 8,000개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조기 퇴직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영업을 처음에부터 도전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이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의 문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그 다음에 우리가 자영업으로 내몰린 그 현장에 내몰린 분들에 대한 안전망 대책도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그 아무리 안전망 대책을 세워도 계속 자영업으로 내몰릴 경우는 감당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영업 문제는 원래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도 과당 경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적절하게 거리도 두게 하고 과당 경쟁을 피하게 할 건가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국민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단 말이죠. 직구하고 온라인으로 사고 해외에서도 직구하고 그러면서 자영업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영업을 접고 어디 가서 이제 고용자로 이제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든지 과당 경쟁을 막고 또 이제 새로운 변화, 이제 이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이나 또 앱을 이용한 이런 이 상거래에 자영업자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쪽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그런 걸 지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영업을 지속하시는 분들은 이 새로운 소비 패턴의 변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는 정책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영업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민생 대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김상훈 의원 하시겠다고 합니다.